안녕하세요. 에코나우텍의 윤 대표입니다. 하루도 너무 짧죠? 나만 짧은가? 하루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금방 오고 또 한 달 가고 1년 가고 벌써 6년째네요. 하루가 너무 짧으니까 또 일주일도 금방 오다 보니까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휴가 때도 당연히 집사람하고 처가댁에 보내놓고 저는 와서 또 분석하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제 운명이라 생각, 제 숙명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뭐 주말에는 잠깐 나와갖고 분석도 걸어놓고 전처리도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애들하고 어디 잠깐 나들이 갔다가 또 돌아오면은 저녁에 또 분석 걸고 또 전처리 걸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간을 좀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석 조건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 조건을 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크게 4가지의 분석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2가지인데 BET만 분석하는 거, 그리고 BET하고 토탈 포 볼륨을 분석하는 것까지 해서 첫 번째 영상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흡착만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흡착하고 탈착까지 분석하는 거 두 번째, 그 와중에 이제 BET하고 토탈 포 볼륨 찍고 그 다음에 디접션까지 찍는 거는 덤으로 하나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크로 포어를 측정하는 메소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수가스 중에서 이제 뭐 특수가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CO2 분석에 대해서 제가 메소드 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BET와 BET 그리고 토탈 포 볼륨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시간이니까 샘플 인포메이션 파일에 들어있는 세세한 정보들을 한번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거 없이 패스하고 그냥 바로 메소드 짜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 파일을 짜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라이스타 3020에 대해서 파일 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확장자는 SMP라고 하는 확장자예요. 샘플에 관련된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해서 SMP 파일입니다. 파일로 들어갑니다. 파일로 들어가서 오픈해서 샘플 인포메이션 또는 F2를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파일 이름은 뭐 지금 버전이 1.04나 예전 버전을 쓰고 계신다면 8글자밖에 안 되고 띄어쓰기나 뭐 한글이 지원이 안 되지만 버전 2부터는 한글 지원과 띄어쓰기 다 지원이 됩니다. 버전 3.01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좀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운그레이드해서 버전 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전이 조금 틀려도 짜는 방법은 비슷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여기서 이제 BET라고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BET 열기를 누르고 이제 만들겠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샘플 디스크립션, 그리고 샘플 튜브, 그 다음에 디게스 컨디션, 어널리시스 컨디션, 그 다음에 어저프티브 프로퍼티, 레프트 옵션. 그럼 디스크립션은 뭐냐? 샘플 네임,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누구냐,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그리고 샘플을 내가 얼마나 담았는지, 전처리 이후에 남아있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진짜 분석에 들어간 샘플이지 전처리 이전의 샘플이 아닙니다. 그래서 컬큘레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빈 샘플 튜브 무게 측정했죠. 디게스 할 때 제가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 샘플 튜브 무게와 그 다음에 전처리 이후의 샘플 튜브 무게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덴시티가 있는데 이 덴시티 같은 경우는 2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프리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샘플 튜브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때 샘플 튜브의 부피를 측정을 하지 않고 어떤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그때 덴시티를 집어넣게 되면은 계산하는 방식에 이제 참고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결과를 BET를 분석하고 나면은 그 BET 값을 갖고 나노 파티클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이 덴시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BET를 분석할 때는 이 덴시티를 몇으로 두던 데이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데이터는 오토매틱으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매틱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이한 상황들에 관해서 이제 코멘트를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샘플 튜브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시면 뭐 샘플 튜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어떤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그 액세서리들을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정보를 남겨놓는 거지, 정보를 남겨놨다고 해서 그게 데이터에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사용했었구나 안 했었구나,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아이소소멀 자켓은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체크가 돼 있어야 될 거고요. 필로로드는 우리가 흡착량이 낮은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이런 이제 세세한 거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체크를 하나 안 하나 관계 없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디게스 컨디션이 있는데 디게스 컨디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디게스를 걸어주는 장치 065나 067 같은 경우 이 메소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060이나 061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요. 그건 수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트라이스타를 사용하거나 이보다 낮은 버전을 사용하실 때는 디게스 컨디션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뭐 여기다가 내가 이거는 디게스를 뭐 한 200도에서 포토시폰 미닛으로 올리면서 200도에서 뭐 한 3시간을 했어. 뭐 이런 거 그냥 남겨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샘플 디스크립션에서 코멘트에다가 디게스 컨디션 해서 뭐 300도에서 3시간 뭐 이런 식의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네.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디게스 컨디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나리시스 컨디션 오늘의 주제죠. 그 중에서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왜냐 여기가 1번이에요. 얘네를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압력 테이블을 짠 대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를 한번 보실게요. 프리퍼레이션, 프리스페이스, P0 앤 템퍼레이처, 그 다음에 이퀄리브레이션 인터벌, 백필이에요. 백필부터 한번 볼게요. 백필을 보시게 되면은 스타트 백필, 그 다음에 엔드 백필이 있는데 분석 스타트 누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장비 내부는 백큐미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샘플 포트 쪽을 열어버리게 되면은 백큐미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샘플이 쭉 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 내부에다가 샘플 튜브의 압력하고 거의 비슷한 압력 또는 그보다 높은 압력을 채워요. 그렇게 해야지 장비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스타트 할 때 당연히 백필이 체크가 돼 있고, 만약에 스타트 백필을 제거를 하면은 메시지가 뜹니다. 장비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뜨죠. 아니오를 누르면 다시 체크가 돼요. 이렇게 뭐 엔드 백필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분석이 끝나고 나서 백필을 안 하고 그냥 백큐미 잡혀있는 상태에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왜? 다시 분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백필을 빼려면 다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백필 될 때 가스는 헬륨이 될지 N2가 될지 그거는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N2로 합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헬륨이 트렌드였는데 요즘은 N2가 트렌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퍼레이션을 보시면은 압력을 채웠죠. 지금 백필 가스를 채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력을 빼요. 프리퍼레이션 단계예요. 그때 이제 압력을 뺄 때 패스트하게 뺄 건지 아니면 슬로우하게 뺄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슬로우하게 뺄 거면 체크를 빼시면 되고 패스트하게 뺄 거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패스트한 경우는 당연히 펠렛 타입이나 아니면 밀도가 높은 샘플일 경우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밀도가 낮은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슬로우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슬로우 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몇 압력부터는 이제 패스트로 전환해라.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패스트로 전환하고 어느 정도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몇 분 동안 계속 이베큐에이션을 해라.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메조포나 매크로포를 갖고 있는 시료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0.1아워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뭐 0.1을 하든 0.3을 하든 시간만 더 지날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아닌 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1로 둡니다. 그래서 패스트로 할지 또는 슬로우로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뽑고 나서 맨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샘플 튜브의 부피를 측정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는 게 프리스페이스를 측정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메저로 측정하게끔 두시면 돼요. 맨 처음에 분석할 때는 샘플 튜브가 맨 처음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그 샘플 튜브의 컨디션이 매번 틀려지기 때문에 매번 프리스페이스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저로 두시면 되고, 그때 들어가는 가스가 헬륨 가스인데 그 헬륨 가스를 이제 다 측정하면서 뽑아야지 N2 가스를 도징을 하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뺄 때 엘리베이터가 샘플 튜브 안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뺄 건지 아니면은 다시 내리고 샘플 튜브가 대기 중에서 이베큐에이션을 해줄 건지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듀얼을 내리고 지금처럼 로 듀얼 포 이베큐에이션을 해서 이베큐에이션을 해줍니다. 이게 훨씬 더 잘 뽑혀요. 따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쭉쭉쭉 얘네들이 활성화돼서 더 잘 뽑혀요. 그렇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일정 압력이 지나고 나서부터 몇 분 동안 더 홀딩을 해갖고 이베큐에이션을 해줄 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엔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컬큘레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저로 두신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0 앤 템퍼레이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0 값을 측정을 하는데 분석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P0를 측정을 해야지
우리가 압력 테이블을 짠 거에 있어서 P/per P0는 압력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P를 정해줄 수가 있는데 P를 정하기 위해서 P0 값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P0 값도 당연히 1번 메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액체 질소 안에서 질소가스가 포화할 수 있는 압력이 몇인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3020부터는 매 포인트마다 다 P0 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측정하고 온도는 77.3K, 우리가 보통은 3020으로 분석을 할 때 N2 가스와 LN2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77.3K가 되겠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할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P0까지 측정을 했으면 이제 P를 집어넣는데 일정량의 압력을 집어넣는데 그때 어느 정도의 평형을 이뤘을 때 얘가 이 압력에서는 얘가 최대한 흡착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매개체들이 있지만 그때 이제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게 이퀄리브레이션 인터벌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보통 1까지 0부터 1까지예요. 그래서 1로 돼 있으면 0부터 1까지예요. 1까지 10초로 둡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P/per P0가 0.995 이상이 되게 되면은 600초라고 되어 있는데 압력 테이블이 이 10초 간격으로 해서 110개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데이터를 갖고 압력 변화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족하는 change of rate가 0.01%예요. 근데 그걸 만족해도 0.995 흡착의 마지막 포인트를 찍을 때 그 체인지 오브 레이트를 우리가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초 동안 더 기다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되게 많은 게 흔들림이 생기거든요. 그 흔들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돼. 왜냐면 토탈 포어 볼륨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왜 중요한지는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600초로 돼 있는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분석할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압력 테이블대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분석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압력 테이블이에요. 압력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프레셔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은 BT와 토탈 포어 볼륨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BT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릴레이티브 프레셔가 0.00001로 돼 있는데 인서트 레인지를 누르십니다. 뭐 인서트 프리디파인드 뭐 이거 이제 안 사용하셔도 돼요. 인서트 레인지를 누르시고 누르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데 스타팅 릴레이티브 프레셔와 엔딩 릴레이티브 프레셔가 있어요. B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이크로 포어 BT도 있을 수도 있고 메저 포어 BT도 있을 수가 있고 매크로 포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왜? 메저 포어인지 알고 분석했더니 마이크로 포어야. 그래서 피팅을 못해. 그거 상황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0.05에서 0.3까지 5포인트로 분석하라 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날려보내세요.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건으로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확한 분석 그리고 항상 데이터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보세요. 스타팅 릴레이티브 프레셔에서 0.005 생소하죠? 0.05라고 했는데 왜 0.005? 그 다음에 엔드는 0.3.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원래는 이거보다 더 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BT라고 하는 게 0.05에서 0.34까지였는데 그게 0.3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이어로 흡착이 될 수 있는 최대 압력은 0.3이다. 그래서 0.3까지인데 제가 여태까지 분석을 했을 때 다 똑같이 0.3이면 충분했어요. 그렇게 0.005부터 0.3까지 15포인트. 0.05에서 0.3까지 5포인트만 분석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포인트가 많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로우 프레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메저나 매크로포에서 우리가 BT를 보는 구간에서도 포인트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너무 적게 되면은 다시 분석해야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해놓게 되면은 어떤 마이크로포어, 메저포어, 매크로포어 다 아우를 수 있는 BT 프레셔 테이블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니어하게끔 두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로우 프레셔 지오메트릭 해서 로우 프레셔 쪽을 더 많이 쪼개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당 땅땅땅땅.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세츄레이션은 땅땅땅땅 따다다다당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의미 없습니다. 지금 리니어하게끔 쪼개시면 돼요. 땅땅땅땅땅땅땅. 그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누르면은 지금처럼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BT 프레셔 테이블 메소드 다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BT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알고
알고 있는 내용 0.05에서 0.3까지 5포인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0.05에서부터 0.3까지 제가 포인트를 찍으면 되는데 0.05가 없네? 없을 수 있어요. 0.05부터 0.3이라고 한다고 내가 뒤 소수점을 다 빼놓고서 0.05, 0.06, 0.07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대로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다 뒤에 소수점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습니다. 0.047부터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빼도 상관없어요. 네. 땅땅땅땅.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BT 메소드 끝.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토탈 포 볼륨까지, BT와 토탈 포 볼륨까지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and 토탈 포 볼륨, 아까 갔던 대로 가세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죠. 거기서 프레셔, 거기서 0.3에다가 파란 색깔 바를 체크, 그리고 인설트, 그 다음에 0.3을 0.995로 변경, 그리고 15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를 다시 0.3으로 변경. 근데 여기다 BT 하나 찍어주고 0.995에 BT가 있으면 안 되겠죠. 체크 빼주고 맨 앞에 토탈 포 볼륨 있죠. 여기 토탈 포 볼륨이 있으니까 거기다 체크. 오케이 끝. 너무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잘 보고 오셨나요? BT 구간을 자르는 거 굉장히 쉽죠?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나의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분석 조건으로 인해서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분석이라고 오랫동안 분석하는 게 꼭 정확한 분석이 아니에요. 정확한 구간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정확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잘 맞아떨어졌을 때, 전처리, 분석 조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수정까지 했을 때, 그때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지. 그게 내가 오랜 시간 분석을 해갖고 분석을 했으니까 이거는 결과가 굉장히 정확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제 간단하게 조건을 짜고 분석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맞는 조건으로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제가 흡착과 탈착, 그리고 BT와 토탈 포 볼륨, 그 다음에 탈착에 관련된 영상으로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또 주말이네. 영상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주말 얘기를 하네. 이래요 항상. 저는 또 내일도 토요일이지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